자, 뭐라고 줬냐면 부피가 동일한 용기에 자 여기까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그렇지, 양쪽에 들어있는 몰수가 같을 거야. 아, 근데 온도압력 갖다 돼 있니? 아, 온도 같다? 아, 그치. 온도압력이 같은 있고 부피도 갖다 줬으니까 온도압력이 같을 때 모든 개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간다. 자, 몰수가 같다까지는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자, 아까 저 친구는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얼마야? 질량수 B가 45대 46이라고 줬어. 근데 우리 질량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 몰이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우리 질량은 몰수하고 분자량 곱해서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친구 분자량 얼마짜리고? 16에 2더해서 이거 18짜리고 얘도 18짜리고 그럼 얘는 20짜리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애들 질량에다가 거기다 몰수 곱해서 나온 B가 질량이래. 분자량에다가 몰수 곱해서 나온 B가 이거 대 이거야. 그치? 자, 이거를 쉽게 통법으로는 지금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 이걸로 바꿨어. 왜냐면 얘가 18인 건 알겠거든. 이렇게 하면 몇 배야? 5배. 그럼 여기에 오몰이 있다고 칠까요? 그럼 이쪽에도 오몰이 있다고 치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통법으로 되게 빠른 게 맞아.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럼 이제 얘랑 몇으로 있는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를 A몰, 얘를 B몰이라고 놔볼까? 그러면 18의 분자량을 갖는 애가 A몰이 있고요. 20의 분자량을 갖는 애가 B몰이 있는데 그 질량 합을 나는 지금 뭐라고 놨으니까? 92라고 놨으니까 A, B, B는 나오는 거지. 합쳐서 5만 나오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요렇게 해서 A 더하기 B는 5가 나올 예정이고요. 곱해서 이게 나올 예정이고요. 그럼 A 대 B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 놈이 1대 5가 나올 거야. 야, 1대 4가 나오지. 1대 4가 나올 거야. 아, 이쪽이 4대 1이야? 그래? 그러니까 방법은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해놓고 났으면 그 다음에 뭐 구하라 그랬어? 전체 양성자분의 중성자수. 자, 양성자는요. 그러니까 이 18짜리 산소든 16짜리 산소든 상관없이 양성자수는 모두 다 같을 거니까 양쪽의 양성자수 어때야 돼? 봐봐. 수소, 양성자 하나짜리 그런 놈이 2개, 산소 8짜리 이런 애가 몇 몰? 지금 5몰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나에서는 1짜리, 1짜리, 8짜리, 1짜리, 1짜리, 8짜리 똑같잖아. 양성자수는. 그런 애가 합쳐서 역시 5몰이잖아. 그러니까 양쪽의 양성자수는 지금 같아야 돼. 양성자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그럼 난 누구만 알면 돼? 중성자수만 알면 돼. 근데 뭐 물어봤냐? 아, 나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분의 전체 중성자수 비교는 아니었구나. 그럼 이제 중성자는요? 수소에는요? 자, 수소 원자번호 1번, 8번에 질량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이 친구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는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수소 다 빼고 산소 것만 넣으면 되겠지. 그럼 16짜리 나이는 중성자 8개, 그런 애가 4몰. 18짜리 나이는 중성자가 10개, 그런 애가 1몰. 그러면 양성자분의 중성자 되시겠다. 만약에 얘를 처음에 90, 92로 안 바꾸고 내가 그냥 어디 갔어? 이걸로 계산하고 싶었어. 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식이 뭐가 나오겠니? 왼쪽에 있는 애들은 18짜리가 자, 왼쪽에 있는 애를 내가 만약에 통밥으로 90, 91을 안 바꾸고 있는 그대로 40, 46으로 뒀으면 여기를 A몰, 여기를 B몰이라고 놔보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도 만들 수 있냐면 분자량 18을 갖는 애가 A몰, 오른쪽은
여기 B몰이라 그러면 안 되지. 여기는 똑같이 A몰인 게 맞고, 자, 얘가 A몰이야, 전체가 A몰이야. 그럼 요거 한 놈을 B몰이라고 놔볼까요? 얘 이렇게 놔도 되겠지. 그러면 18짜리가 A몰이 있었어요, 왼쪽에. 오른쪽은 18짜리가 이만큼이 있었어요. 20짜리가 이만큼이 있었어요. 이게 45대 46이에요 하셨어도 A, B는 그냥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질량은 분자량 몰수 B야. 아니 몰수의 곱으로 표현할 거야. 이게 조금 빨리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는 이렇게 해서 일일이 쓰시는 게 더 빨라. 이렇게 구하시면 100분의 42, 25분의 21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게, 자 6번도 되게 별거는 아닌데 디귿에 1g에 들어있는이 나왔어. 이거 많이 틀리지? 자 6번 1분 줄게요. 1g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6번에 없어? 디귿. 6번 디귿에.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서. 했어요. 자, 기억은 양성자예요, 중성자예요? 왜 중성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치. 얘네 둘이 동위원소라고 그랬는데 얘가 양성자면 얘네 둘이 동위원소일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중성자가 맞아요. 그럼 양성자를 씁시다. 그럼 X는 양성자가 몇 개? 5개. 얘는 4개. 그럼 둘이 동위원소여야 하니까 얘는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제 빨리빨리 구했어. 자, 그럼 기억됐고요. Y의 원자번호와 질량수를 나타내면 Y는 양성자가 4개야. 질량수가 9짜리야. 오케이, 여기까지도 알겠어. 1g당 들어있는 전자수는 1g당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원자량으로 또는 분자량으로 나눠라 그랬지. 자, 얘네 한 분자, 그러니까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 양성자수랑 어차피 같을 거잖아. 원자 상태라면. 그럼 1몰당 누구 물어봤냐? X하고 Z. 1몰당 5가 들어있어요. 그럼 1몰이, 자, 1몰당 전자 다 같은 양으로 들어있을 건데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뭔데?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그게 원자량이잖아. 1몰과 같은 값을 갖는 질량. 그치? 그러니까 1몰에 해당하는 전자 수를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원자량으로 나누란 얘기지. 얘는 10으로 얘는 11로. 그래서 1g당 나오면 바로 그렇게 나누는 거 보자마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X가 더 클 거고요. 자, 여기는 그래도 이제 조금 쉬울 거고 나머지 해볼까? 해갖고 오자.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거 별로 없어. 우리 수능 3점에 5번 가보세요. 이거 해보자.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5번하고 7번하고가 세트야. 이거를 같이 해줄게요. 여기까지 엔드 끝나지 않아 이거? 너가 나한테 질문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긴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이거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연습생에다가 그 2분의 3, 4분의 6이라고 썼다가 왜 4분의 6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다 뭔데? 얘들아 봐봐. 5번하고 7번 문제가 두 개가 세트인데 7번을 먼저 해줄 테니까 이걸 듣고 5번을 다시 해보세요. 지금 어렵지? 자,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응용이 되면 뭐가 나올 거냐면 35짜리 아니 17번인 CL이 원자량이 35짜리, 37짜리 두 종류가 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CL2 분자는 뭐뭐 가능해요? 35짜리 2개, 37짜리 2개, 그 다음에 35와 37이 만나는 가능하지?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셀 때는 존재 확률이라는 걸 셀 때는 여기 들어있는 35짜리, 37짜리를 내가 랜덤으로 하나씩 가져다가 합쳐서 35, 37 또는 37 먼저, 35 나중 이렇게 뽑았더라도 질량이 똑같이 생긴 애는 두 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수학 시간에는 확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35짜리 공이 있고 37짜리 공이 섞여 있어. 근데 얘네가 지금 3대 1로 섞여 있어. 그럼 내가 뽑았다 넣고 랜덤으로 계속 뽑았을 때 연속으로 얘가 두 번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일단 처음에 35가 딱 나올 확률은 얼마야? 4분의 3이지. 자, 다 때려놓고 다시 뽑을 거야. 그러면 또 4분의 3이지. 얘는요? 4분의 1짜리가 연속으로 두 번 이렇게야. 그러면 35, 37 이런 72짜리 분자량을 갖는 애는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나올 확률이 이게 나올 확률은 이거. 어래도 어차피 분자량 똑같은 애가 나와요잖아. 요렇게 계산하시면 16분의 9 요거 두 개 하면 16분의 6 16분의 1이야. 분모는 다 뺄게요. 얘네들의 B가 9대 6대 1이야. 그지? 자, 그래놓고 그래프를 봐봐. X2라는 분자가 만들어졌는데 분자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존재 확률이 9대 6대 1이에요 라고 줬지. 자, 그래프로 줄 수도 있고 표로 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건 분자량 제일 작은 애, 분자량 제일 큰 애의 B만 보세요. 가운데 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분자 두 개, 원자 두 개 모아서 분자 만든 거니까 이 9라고 하는 값은 원자 하나 뽑을 때 3, 또 하나 뽑을 때 3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그치? 그럼 얘는 하나 뽑을 때 1, 또 하나 뽑을 때 1 이 비율로 나왔겠구나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모아서 70 되려면 하나에 35짜리였을 거고 이거 되려면 하나에 37짜리였겠거니 여기까지 되지?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는 두 가지였고 그들의 존재 B는 3대 1이에요를 여기서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9대 6대 1 줄 수도 있고 16분의 9, 16분의 1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 거 보지 마세요야. 그럼 가운데 건 어떻게 나온 거니까 3 곱하기 1과 1 곱하기 3 더해서 나왔겠구나만 아시면 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를 봐. 자, 얘도 X2라는 분자가 있는데 세 종류래. 분자량이 다른 애가 3개. 그러면 동위원소 원자의 종류는 몇 종류였어요? 두
종류였어야 되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x 작은 애가 하나 있고 큰 애가 하나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중에 이거 존재비냐 분자량비냐? 분자량이 분자량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 그랬으니까 나는 일단 보지 말게요. 됐지? 자, 그러면 분자량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 여기까지만 주고 여기를 봤더니 어머 여기서는 나를 줬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봐봐. 얘가 2분의 3이야. 근데 이 친구 제일 큰 애든 제일 작은 애든 이 친구들의 비율은요 똑같은 거 2개 뽑아서 만드는 애들이었잖아.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는.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나와야 돼, 존재비가. 맞아? 1이든 4든 9든 25든 제곱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최소한 이 친구 존재비는 누군가의 제곱수로 나와야 돼. 그럼 2분의 3 안 되겠지? 자, 그럼 4분의 6은 돼요? 이건 안 되겠네. 제곱이 아니네. 6분의 9는 돼요? 다가 제곱수가 맞지? 그러니까 다라고 하는 이 친구 존재비가 어땠어? 얘가 3만큼 존재했던 거야. 그럼 분자량이 제일 큰 얘가 얼만큼 존재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인 친구가 이 친구가 얼만큼 나왔대 존재비가. 여기가 9 나올 때 여기가 6 나왔대. 그치? 그럼 여기가 3 곱하기 3이었으니까 여기가 그렇지 3 곱하기 1, 1 곱하기 3 이 친구 존재비가 1의 제곱 인가 보다가 거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7번 같은 거 먼저 익숙해지고 그게 되고 나서 거꾸로 5번 같은 거 푸시면 돼요. 시간 주게 다시 해보세요. 두 문제 다. 잠깐 나오는데 베르겐슈타인? 베르겐슈타인 아니고 골드슈타인. 골드슈타인 체드윅 해가지고 뭐 양성자 발견했어요, 중성자 발견했어요는 학습지에 있으면 시험 전날 잠깐만 보세요. 학습지에 어. 나오는데 그 정도는 잠깐. 그러니까 교과서랑 있더라도 사실 시험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 중성자고 양성자 발견 자체는 거의 없을 건데 혹시나 학습지에 있으면 시험 전날만 잠깐만 지금부터 외우지 마세요. 수능에 나올 것도 아니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질량수가 이렇게 A짜리네 A 플러스 2짜리 원자량을 갖는 애 2개가 있고요. A짜리 2개가 모이네. A 더하기 2짜리 2개가 모이네. 그리고 A랑 A 더하기 또는 그 반대로 모이네 해갖고 분자가 3종류가 있더래. 근데 여기는 분자량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해? 1대1로 똑같이 존재할 거니까. 그러니 원자의 존재비도 1대1로 같았을 거야. 가 되는 거고. 그럼 존재비가 1대1로 같을 거니까 평균 원자량은 얼마 나와야 돼요? 얘와 얘를 합친 거에 절반이 나오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이렇게 나오시면 될 거고요. 됐어요. 그럼 화학결합은 같은 분자니까 똑같이 고분결합 하시면 될 거고. 이제 그래프 좀 보여, 존재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헷갈릴 법한 게 나머지 해갖고 와볼까요? 자, 오비탈 문제 풀면서 오비탈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그러면 54쪽에 아니 54쪽이래. 자네들 거로는 괄호 넣기만 먼저 하자. 12, 14 그리고 15에 있는 괄호 넣기랑 OX 요거 5분 줄게요. 그래서 오비탈만 싹 정리하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문제 풉시다. 문제에서 대놓고 가시광선 영역이야 라고 했으나 만약에 가시광선 영역이란 말을 안 줘도 여러분은 얘네가 가시광선 영역인지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장 나와 있지? 400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주시면 요게 가시광선 영역이었어.
이거 파장 하나 외워 놓을게요. 그럼 만약에 700나노미터보다 큰 애를 줬어. 700부터 얼마 해가지고 더 큰 파장을 줬어. 그럼 이건 적외선이에요, 자외선이에요? 맞아요.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그치 작아져요. 파장이 긴 쪽은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이에요. 가시광선 영역 하나 외워주시고요.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이면 전자 전이하실 때요. 자, 주영자수 1, 1껍질, 2껍질, 3껍질, 4껍질 그렇게 해서 무한대 껍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시광선 영역이면 어느 껍질로 전자 전이할 때? 3에서 2로, 4에서 2로, 기타 등등에서 2로 도착하는 곳이 2일 때 항상 여기가 2일 때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이었어요. 대신 그만큼을 방출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2에서 출발하면 나 2에서 출발할 거야. 내려갈까 올라갈까? 올라가셔야 돼. 2에서 출발해 올라갑니다. 2에서 3, 2에서 4, 2에서 무한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역시 2하고 3 사이에 이 에너지 라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 또는 흡수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착과 시작점이 항상 이 껍질이어야 돼. 그럼 2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지. 여기는 무슨 영역이니까? 자외선. 그 발견한 사람 이름은 누구였고? 라이먼 계열. 가시광선은? 발머. 3껍질. 적외선이 사신 계열이었고. 그치? 그래서 시작과 끝 기억하시고 그러면 저 친구는 자 여기 있는 선 4개 중에 700나노미터에 있는 이 아이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잖아. 갈수록 에너지 커진다는 얘기잖아. 이 껍질로 전자 전이하는 여러 가지 파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이 초록색 중에 제일 작은 건 어디에서 이루어오는 거야? 3에서 이루어오는 게 제일 작지. 그 다음 작은 게 4에서 이루어온 거고 그 다음이 5에서 이루어오는 거고 이런 식일 거잖아. 돼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 중에 에너지 제일 작은 얘가 3에서 2로 얘가 4에서 2로 5에서 2로 전이합니다. 이제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도착 지점이 항상 2입니다. 라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할까? 그러면 혹시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갔어. 자, 이 노란색에 있는 애가 뭘까요? 1껍질에 있던 애가 무한대 껍질로 갑니다는 무한한 곳으로 그냥 가신 거야. 그럼 이 말은 얘가 만약에 나트륨이었다면 얘가 가지고 있던 아니야 얘가 나트륨이라고 하면 안 돼. 얘가 수소였다면 이 친구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이온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껍질에 있던 전자가 무한한 껍질로 날아갔습니다는 아예 이온으로 됐다는 얘기고요. 자,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를 떼어 양이온으로 만들 때 흡수되는 에너지, 그게 무슨 에너지였어요? 이온화 에너지. 그치? 그러면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도 되는 거야. 무한대로 갔다 의미 알겠어요? 이 말을 묻기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근데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는 어느 껍질을 떼야 돼요? 전자를.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 그치? 그의 원자과 전자. 그 친구 거. 그러면 R점짜리는 너무 쉽기는 한데 여기는 개념 바꿨다 그랬지.
12. 2점에 31, 12 세 개만 먼저 해볼게요. 지금 몇 년씩? 20쪽. 자, 뭐라고 줬냐면 들뜬 상태의 수소 혼자야 라고 줬어. 전자 하나짜리. 그리고 전자 전이가 전자 껍질 이동이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방출한 빛 에너지가 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전이를 하길래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세 칸이나 전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개 중에서 에너지를 내놓는 게 제일 작겠니? 한 칸밖에 전이를 안 했는데 에너지가 제일 커요. 이 말이잖아. 그럼 어느 영역을 포함하고 있을 때 에너지 레벨이 가장 큰 거였어? 여기 자외선 영역, 라이먼 계열을 포함할 때. 그치? 그럼 한 칸 전이 했으면서 라이먼 계열을 포함해야 하는 거니까 얘는 2에서 1로 전이어낸 거야. 너무 극적인 효과가 너무 없으니까. 그럼 요 놈이 1번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보단 작아야 돼. 두 칸이나 전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작아야 하고 세 칸 전이한 얘보다는 그래도 커야 하고 그럼 에너지 관계 그 다음에 어디가 크니까? 가시광선 발모 계열이 클 거니까 발모 계열을 포함하면서 두 칸짜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잠깐만 그리고 뭐 더 준 거 없나? 전이 후 에너지 아니 그 N 껍질을 그러니까 N 주염자수는 3 이하이다 그랬으니까 전이 후 최대 3에서는 끝나야 해요 라는 거지. 그럼 얘가 1에서 끝나고 얘가 2에서 끝났어? 그럼 3에서 끝나면서 3칸 전이하는 애 뭐 이 정도 보시면 가능하겠다. 근데 얘하고 에너지 레벨 혹시나 헷갈리면 한 번 더 아까처럼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 근데 이거 들어가면 대부분은 맞을 거야. 그럼 보자. 1에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그래서 자외선 영역이 맞고요. N 전이 전 주염자 수는 2번이 3번보다 전이 전 주염자 수는 얘가 더 작았지. 전이 전엔 얘가 더 높은 데서 내려왔을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요. 1번에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2번의 4배이다. 자, 1에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그치, 마이너스 2제곱분의 K에서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뺄 거고요. 얘랑 누구? 2번? 이 친구? 그럼 마이너스 4제곱분의 K에서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그렇게 해서 B 구하시면 되는 거네요. 돼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 디귿 되실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요. 2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그림은요. 보자. 그림에 이렇게 해가지고 A1, 2, 3, 4라고 준 쪽이 있는데 A4번에 해당하는 여기 영역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줬어. 그럼 자외선 영역인 거잖아. 자, 자외선 영역 라이먼 계열이면 도착점이 어딘 거야? 여긴 거야. 라이먼 계열이니까 1껍질로 도착하는 거 맞지? 그럼 1껍질로 도착하는 모든 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어디에서 오는 애야? 2에서 1로. 그럼 그 다음이 3에서 1로, 4에서 1로, 그럼 얘는 5에서 1로 온 게 A4라고 하는 A일 거야. 됐어요? 요렇게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B1, 2, 3, 4도. 자, B1, 2, 3, 4도 좋습니다. 근데 얘는 발모 계열입니다. 그랬으니까 가시광선 영역일 거고 얘가 1껍질로 도착했다면 얘는 2껍질로 도착하는 모든 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였어요? 2로 도착하는 애 중에 제일 작은 거? 3에서 오는 애, 4에서 오는 애, 5에서 오는 애, 6에서 오는 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놓고 뭐 물어봤냐면 파장 A4에 해당하는 이 친구 A4에 해당하는 파장은 자 그러면 5에서 1껍질로 전자 전익을 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굳이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5에서 2로 전이하는 발머 계열 영역 빛 하나와 2에서 1로 전이하는 라이몬 계열 중에 제일 작은 애. 그러니까 요때 에너지 두 개를 합치면 5에서 1로 전이하는 애가 나올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5에서 2로 전이한 거 더하기 2에서 1로 전이한 거 쪼개서 봐도 되는 거고 5에서 2로 전이한 게 여기서 누구니까? B1, B2, B3였으니까 B3에서 내뿜는 에너지와 이거 A1에서 내뿜는 에너지 이거 두 개 합과 같아요 라고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근데 얘는 좀 쉬웠지?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얘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나머지는 각계 전투 시간 줄 테니까 좀 비슷할 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는. 자 원자 전자 배치부터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한번 다시 요거 전자 배치랑 모니터 채워보고 뒤에 거 나갈 거니까 일단 오늘 한 범위까지 앞에 거 1점, 2점 오늘까지 확인할 건데 그리고 엔제도 할 건데 지금부터 한 20분 각계전투 시간 줄 테니까요. 오늘 해야 내가 질문 못한 거 있다. 엔제에서 아니면 여기 지금 따로 질문 없으면 지금 이거 3점 마저 풀고 쉬운 걸 집에서 풀어갖고 오세요. 여기는 이제 각자 풉시다.